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개정물리를 가르치게 된 정수민입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과학교육과 물리교육을 전공했고요. 저에 대한 소개는 제 결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23년부터 로고스에 와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물리학 원 내신을 같이 함께 했는데요. 한 학기 최종으로 5등 이내 전교권들을 좀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교에서 전교 1, 2등을 합산 1, 2등을 좀 배출을 했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내내 1등인 친구도 배출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점도 한 13회 올해까지 하면은 배출을 했네요. 네, 올해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정신여고에서 1등급 전원, 그리고 2등급에 6명 중 5명은 저의 학생이었고요. 또 이와 같은 학교에서도 1등급을 배출했습니다. 저는 송파구에만 출강을 하고 있는 선생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에 있는 학교들은 집중해서 또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비가 들어가서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개정 물리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내용 변화가 좀 많이 큰 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화학보다는 좀 변화가 큰 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름이 달라졌죠. 요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2학년 때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을 물리학 1, 고3 가서 물리 선택했다 하면은 물투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1, 2 개념이 없어졌고 그냥 물리학으로 바뀌었고요. 물투가 두 가지로 쪼개졌어요. 역학과 에너지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 이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은 역학과 에너지일 것입니다. 자, 우리 수강하는 시기도 달라졌어요. 자, 물리학 1은요, 선택을 하게 되면 1년 내내 2학년 동안 쭉 배우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는 물리학 선택하게 되면 내용의 양은 완전 똑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 학기 안에 끝내야 돼요.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는 만약에 또 선택을 하게 된다면 역학과 에너지를 2학년 2학기 때 반드시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의 2학기는 굉장히 과목의 수도 2배가 늘기도 하고 난이도도 늘었기 때문에 부담도가 커지겠죠. 네, 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개정 전 물리학 1 그리고 개정 후 물리학의 전체 소단원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느 정도로 좀 부담이 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히 안 보이셔도 양으로는 좀 보이실 겁니다. 자, 우리 학생들, 선배들이 1학기 때 역학 배우고 나서 나 물리 포기한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네, 그때 1학기 중간고사의 소단원 양은 시험 범위 양이 3개 내지 4개밖에 안 되고 기말고사는 한 2개 또는 3개인 적이 있었어요. 보통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만 진행해도 어렵다,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개정되잖아요. 그러면 역학을 또 다 하면서 2단원까지도 우리가 나가야 돼요. 굉장히 양이 부담도가 큽니다. 아무리 쉽게 낸다고 한들 이 내용 기본적인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2학기 때 요 2, 3단원을 나갔는데 우리는 기말고사 때 2, 3단원을 다 끝내야 하는 겁니다. 일단 양적으로 좀 많이 달라졌다. 굉장히 증가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자, 그러면 각 단원마다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좀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먼저는 물체 운동이 내용이 많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 소단원은요, 등가속 운동이라고 해서 역학에서 가장 기초되는 파트예요. 역학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1단원부터 소단원 1부터 소단원 4까지가 굉장히 연관성이 큽니다.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이 소단원 1, 2, 3의 최종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것들을 다 응용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약화가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고1에서 한번 그래도 등가속 운동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약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대신에 새로운 것이 추가됐는데요. 물투에서 돌림 힘, 토크라고 하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사실상 이게 교체된 게 아니라 좀 추가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잘 하려면 이 앞 소단원들이 되게 잘 돼야 됐었거든요. 기본으로 돼야 됐었기 때문에 양이 좀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력학 법칙은 내용이 약화되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특수상대성 이론 우리 학생들 가끔씩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은데 이 소단원은 1단원에서는 없어졌지만 3단원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와 자기 한번 볼 텐데요. 전자기 파트는 그래도 역학보다는 난이도가 좀 낮았어요. 그쵸? 자,
전기력, 스펙트럼 파트가 일단은 삭제되었습니다. 자, 난이도가 물론 여기 전기력 파트에 킬러가 확실히 있기는 했지만 화원이랑 좀 겹쳤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삭제가 되었고 새로운 부분이 추가되었는데 물투에서 하필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소단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1단원 역학뿐만이 아니라 2단원 일부도 들어갈 텐데 이 일부의 앞부분 때가 좀 난이도가 많이 높다 보니 1학기 중간고사를 좀 굉장히 잘 보셔야 된다. 거의 국영수만큼의 공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에너지띠와 반도체는 난이도가 좀 낮지만 여기는 3단원으로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2단원 전기와 자기는 이 전기장과 전이차 그리고 축전기 그리고 원래부터 킬러였던 자기작용 파트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부분 역학은 당연히 항상 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원 한번 볼 건데요. 파동 파트죠. 자, 파동은 크게 변함이 없고요. 아까 앞서서 뭐 에너지띠와 반도체 그리고 특상 이 파트가 빛과 함께 묶여서 아예 3단원으로 같이 이동하게 되었고 이 앞부분 파트는 크게 뭐 변동은 없지만 일부 추가가 되었습니다. 물투 내용에서 우리 뭐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이런 거 작동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파트가 좀 간단하게 추가가 되었다. 하지만 엄청난 스킬이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1, 2단원에 물투 추가된 것보다는 좀 비교적 부담도가 줄 것입니다. 네, 그러면 계정 물리 어떤 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냐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 일단은 정리해보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부담도가 매우 상승한 것은 맞고요. 기본만 좀 하자 하더라도 기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선행이 좀 많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자, 물리가 되게 부담스러워졌지만 하지만 이 물리를 선택하게 되면 입시에서의 경쟁률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많이 어렵고 또 양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쵸? 개정 전에는 뭐 1학기 중간고사 하면 소단원 3개 내지 4개였는데 이제는 7개, 8개 이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양 자체가 그래도 많다 보니 모든 소단원들의 킬러를 낼 수는 없다. 무난하게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를 잘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 난이도는 좀 무난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신 문제의 원본 자료가 좀 관건인데요. 지금까지는 우리 고3에 나왔던 물리학 원 수능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들이 주 교재였고 또 그게 변형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물리학 원 수능 특강 이런 것들은 없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자료가 또 좋은 내신의 원본 문제가 될 것인가를 봤을 때 개정 전,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개정 전이 되는 거죠. 개정 전 물투의 EBS나 또 고3 모의고사 같은 게 좀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등급제 기준으로 봤을 때 1등급 수 한번 볼 건데요. 일단 9등급제로 봤을 때 각 학교마다의 1등급, 2등급, 3등급에 그냥 등수 말고 누적 등수입니다. 누적 명수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동북고, 방산고, 보성고 뭐 이런 데를 보면은 1등급은 다 6명 정도 그리고 2등급은 누적으로 15등이니까 10명, 11명 정도가 2등급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10% 가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그냥 20명 정도 된다. 그리고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 중반대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리학 선택자가 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다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 2등급의 인원이 조금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1등급은 얼만큼 될 것인가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20명 초반이 되지 않을까. 좀 많아졌을 때는 20명 중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영파여고 1, 2등급 다 합쳐도 7명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개정으로 바뀌면은 좀 10명 후반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이번 여름 개정 물리를 들을 때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또 들어야 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1학년 1학기 이제 막 끝났죠. 그때부터 2학년까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는 2번 있습니다.
그런데 2학년 1학기 직전, 즉 겨울방학에는 누구나 다 물리학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요거를 수강하고 내신을 듣는다고 했을 때 10% 드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두가 다 하는데, 그쵸?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서기 위해서는, 익숙하기 위해서는 많이 들을수록 좋은데요. 그래봤자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금 선행해봤자 이 2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횟수도 중요하지만 이미 횟수는 뭐 거의 2번?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한 번 할 때 얼마나 깊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내야 돼요. 물론 수업 때는 우리 학생들의 수준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저는 중요한 게 우리 학생들마다 중위권이냐 상위권이냐 아니면 뭐 하위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각각 학생에 맞게 최대한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 기본 수준 수업 때 끝낸다고 칩시다. 고3 모고의 쉬운 난이도 정도는 그래도 클리닉 때 와서 추가로 풀러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못해서 클리닉을 오는 게 아니라 더 최대치를 끌어내려고 클리닉을 좀 많이 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위권인 친구들은 저 물리학 많이 들어봤어요 하는 친구들은 고3 모고의 3점 그리고 수능 특강 3점 같은 거는 저와 함께 따로 또 클리닉 때 와서 제 스킬을 좀 배워갈 겁니다. 그래서 스킬을 좀 미리 터득하고 응용해보는 것에 치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자마다의 최대치를 끌어올리는 게 이번 여름 개정물리의 목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저는 굉장히 디테일한 사람인데요. 다른 선생님들도 다 함께 하는 그런 루틴에 조금의 디테일함이 첨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디테일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예민함이 우리 학생들의 결과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한 과정마다 조금씩 더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번 여름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섬세한 파악을 하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제 조교들까지도 어떻게 숙제 검사를 하는지를 가지고 와봤어요. 숙제를 단순히 몇 문제 했다가 아니라 어떤 파트를 어려워하는 것 같다. 이 친구는 복습을 좀 덜했다. 시간이 부족했나 보다. 급하게 답만 쓴 것 같다. 이 친구는 잘해서 답만 표시한 것 같다. 뭐 이런 거라든지 오답을 어떻게 했다.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은지 아닌지까지도 파악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우리 학생들 테스트 볼 때도 어떤 모습으로 푸는지 저뿐만이 아니라 저의 조교들도 굉장히 주시하고 또 쉬는 시간마다 소통도 열심히 하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들도 받으시면 하고 놀래시는 피드백이 있는데요. 제대로 된 파악에 우리 어머님들께 그것을 이제 알려드려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피드백 끝이 아니라 개별 피드백까지 있는데 일단 간략하게 숙제는 어떻게 했는지, 테스트 결과 어땠는지를 이미지로 보내드리고 수업과 테스트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 그리고 만약에 공식 테스트를 봤다면 그 이미지를 아예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메인인데요. 우리 학생마다 숙제를 어떻게 했으며 테스트는 어땠는지, 성취도는 어떠한지를 좀 전반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마다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좀 많이 시간이 들어가요. 근데 그만큼 우리 어머님들께서 많이 알아주시고 또 소통이 되게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꼼꼼한 피드백 감사하다고 반응을 보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학생에게 또 관리가 들어가야겠죠. 자, 섬세하게 파악을 했으면 우리 아이들 뭐가 필요하다. 숙제를 좀 다시 풀려야겠다. 이 친구는 추가 문제를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관리가 들어가는데요. 제가 추구하는 것은 시간이 안 돼서 저 클리닉 못 올 것 같아요. 이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못 오는 일, 시간이 없어서 못 오는 일은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다양한 시간에 오픈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어떤 것들을 봐주냐? 일단 역학이면 풀이를 봐줘야겠죠. 우리 학생이 추가 문제를 받아갔어요. 고3 모의고사인데 열심히 풀어가지고 맞췄거든요. 저는 이런 것도 제가 직접 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미지수를 V1부터 V4까지 쓰는데 수학이면 뭐 이렇게 써도 괜찮지만 물리는 미지수 없이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지수 없이도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런 비슷한 유형을 또 한 번 훈련시킴으로써 우리 역학 스킬을 지금부터 최대한 가져가실 수 있게 응용하실 수 있게 저는 훈련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저에 대한 소개가 끝났고요. 제 이번 여름에 역학 5회 특강의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다 방위관에서 진행을 하고요. 토요일은 2시부터 5시, 그리고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두 타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물리학 1등급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여름방학 같이 열심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